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출이 쉬워지는 순간 하루 한 분입니다. 네, 오늘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금리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렵죠. 자금에 대한 압박이 솔솔 느껴지실 거예요. 이 매출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야무지게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제대로 빌리지 못해서 또는 고금리 대출을 활용하면서 되게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잘 몰라서 정책자금을 못 받고 막 사채 쓰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로서 위기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2%짜리, 3%짜리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서 버티고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조금만 빨리 이 사람을 정책자금을 내가 알려줬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료로 소상공인 대출 잘 받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외까지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62%짜리로 대출 1억 1천을 받아서 사업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업을 한 다음에 새롭게 창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창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아낌없이 노하우를 풀어드릴 거예요. 제 노하우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제가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도 잘 활용하고 싶어서 투입한 금액이 약 3, 4천만 원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제가 배운 노하우를 전부 풀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제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소상공인 대출 잘 받는 방법 5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신용점수 관리 요령, 그리고 대출 잘 나오는 채무상태 만들기, 그리고 매출을 관리하는 법,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개수를 늘리는 법, 그리고 자료 준비로 담당자를 움직이는 법. 이렇게 5가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용점수 관리 요령. 신용점수는 보통 900점 이상이 되어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야지 보증을 해주는 정책자금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예요. 900점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900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난 지금 800점대, 700점대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요구권을 써서 금리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신용점수가 조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내가 대출받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받은 곳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즉 인터넷 뱅킹 앱을 들어가는 거죠. 거기 앱에 들어가서 검색 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색 탭. 거기다가 금리 인하 요구권 치세요. 무조건 모든 금융기관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하시면 갑자기 금리가 1%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0.5% 이렇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신용점수에 조금 더 유리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를 조금 사용하세요. 왜냐면 체크카드에는 신용점수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면 KCB 점수가 약 40점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드 한도를 좀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가령 카드 한도를 1,000만 원 두고 있는데 내가 900만 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1,000만 원 한도인 친구가 900만 원 거의 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뿐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쟤는 지금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도를 넉넉히 활용하세요. 차라리 신용카드를 2개 만든 한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한도 1,000에 500 사용하고 있고 1,000에 300 사용하고 있고 이 모습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점수 올리기.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자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 신용점수 올리기는 뭐 네이버에도 있고 토스에도 있고 카카오페이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용점수가 딱 반영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용점수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료가 전부 다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자료는 12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어떤 자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12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자료는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반영하고 싶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신용점수 올리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 올리기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면 성공인 것이죠. 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 채무 상태를 계산하는 법. 여러분의 채무의 질이나 그 개수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대출을 다 상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금리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는 너무 돈이 급해 보이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아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때 제때 갚아놓으세요. 이때 부지런히 갚아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더 많이 갚지 못합니다. 마치 적금을 먼저 가입하고 남는 돈을 쓰면 저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상환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채무 상태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금리 대안 상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여러분들께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자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중에는 저금리로 나의 대출을 대안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런 저금리 대안 상품을 찾아서 내가 받는다. 그러면 신용점수에 좋아질 수가 있고 나의 채무 상태의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 안 되면 여러분 가족론, 지인론, 즉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리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빌려서 일단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 놓은 다음에 채무 상태를 개선한 다음 정책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갚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추가로 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부채의 질을, 채무 상태의 질을 개선해 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출이 많아야 됩니다. 매출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매출은 신고된 매출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하의 자금은 영업이익을 보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께서 비용 처리와 절세 전략만 잘 짜시면 충분히 매출을 많이 신고해도 세금을 적당히 낼 수 있죠. 그리고 세금을 적당히 낸다는 건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책자금을 어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외주 용업기나 수수료는 정부 증빙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하고요. 만약 중개나 또는 내가 유통을 하는 포지션에 있어. 그러면은 싸게 구한 것을 마진을 덜 남기고 싸게 파세요. 그러면 매출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몸이 힘들겠죠. 많이 일하는데 별로 못 버니까. 근데 내가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박리담회라도 여러분들께서 서슴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되고 저금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자금에 대해서 최대한 물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협약상품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의 공고문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사실 몇 번만 보다 보면 공고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공고문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가 추천드릴 것은 왓다라는 앱입니다. 왓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앱이에요. 소상공인분들이 이 공고문들을 놓치지 않게끔 만든 앱이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겠어요. 그러니 왓다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공고문 같은 거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먼저 열어서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것은 기업마당입니다. 이 기업마당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포털 사이트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사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자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보, 절세 전략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마당에는 뉴스레터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뉴스레터를 신청해 놓으면 이 기업마당에 새로 올라오는 정보가 내 이메일로 매일매일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맨날 검색할 필요도 없이 뉴스레터 신청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최신 정책자금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는데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괜찮은 정책자금이 없어. 괜찮은 융자, 괜찮은 지원금이 없어.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공고문을 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일단 신청해보고 그 신청해보는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자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공고문이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융자에 대한 공고문을 읽을 때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료 준비 그리고 열정과 태도를 키우면 이것이 곧 정책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정책자금은 누가 해주는 거죠? 누가 승인을 내주는 겁니까? AI인가요? 결국에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란 것은 잘 생각해보면 대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 대신 대출을 갚아줄 사람이 바로 보증을 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보증을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신뢰감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 보증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잘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책자금 기관 담당자가 가져오라는 서류 말고도 이런 서류들을 가져갔을 때 합격률이 조금 더, 승인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회사 속에서 나의 회사가 어떤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매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회사 속에서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정리해 나가면 좋다는 것이죠. 또는 마케팅 전략 또는 내가 대출을 빌렸을 때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런 상환 계획이 담긴 서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자가 결국에는 심사팀에 나의 신청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 신청서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담당자를 잘 움직이면 이 담당자의 재량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러분들의 열정과 태도 그리고 정말 상한 의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고 하면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5가지 배웠죠.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잘 받는 5가지 요령. 첫 번째, 신용점수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잘 나오는 채무 상태를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 매출을 한번 관리를 잘해보자. 신고를 꼭 하고 그리고 박리담회라도 매출을 좀 늘리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려보자. 공고문을 잘 보고 내가 여러 가지 공고문에 익숙해지면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료를 잘 준비해서 담당자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자.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열정과 태도 그리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재량을 발휘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노하우들은 제가 수천만 원의 강의료와 행정 비용을 치르면서 직접 얻은 것들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무료로 배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1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구체적인 정책자금 로드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팔로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다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정책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정책자금을 잘 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토대로 한 인생 역전 스토리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